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의 이강희 의료기기 사업부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이죠. 세계 최대 미국 시장 뚫었다. 연매출 300억 돌파 자신한다는 부분과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내용들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획 기사가 오늘도 좀 올라왔죠. 생명과학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생명과학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매출과 수익성을 내는 어떤 부분들 체제가 중요한데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나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들도 간세 영향들이 계속 이제 연중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산에 의존하던 미국 유통사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요 4월달 기사를 보게 되면 4월 16일 기사입니다. 중국에다가 관세를 최대 245%. 근데 중국산 주사기 관련되는 내용이 있죠. 주사기하고 바늘 니들에 관련되는 부과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 관련되는 업체, 특히나 HLB 생명과학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국내 주사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주사기, 주사 바늘의 개수만 3,096가지다. 자, 22년도부터 미국 진출을 위해서 생명과학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미국 시장 중에서도 동물용 하드팩 주사기, 옆에 보면 이 사진에 있는 게 이제 동물용 하드팩 주사기입니다. 이 하드팩이라는 것 자체가 주사기를 이제 플라스틱 이제 패키지에다가 집어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주사기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좀 안전을 강화시켜서 한 게 이제 하드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동물용 하드팩 주사기 등 프리미엄 주사기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좀 더 보게 되면 앞서 제가 기사를 따왔듯이 4월부터 최대 24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마스크, 주사기, 주사바늘 이렇게 이제 소모성 의료기기 장비 관련되는 어떤 부분인데요. 자, 미국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 수입을 한 50%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어떤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수년 내에 중국산 소모성 의료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관련되어서 기타 국가, 특히 이제 한국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기에서 수요가 될 수 있겠죠. 중국 기업 대신에 안정적으로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 어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의료기기 전문 기업 앨리슨 메디칼 여기에 동물용 하드팩 주사기를 미국으로 지금 수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적 규모가 8톤이고 연말까지 180톤 정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동물용 하드팩 주사기는 견고한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으로 주사기를 그러니까 포장을 한 겁니다. 낱개로. 그래서 이동성이라든지 위생성을 높이고 파손 위험을 최소한 프리미엄 이제 의료기기인데요. 이 동물 축사 같은 데다가 대형 동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거나 야외 현장에 진료할 때 이제 하드팩 주사기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혈액을 채취해서 운반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동물용 하드팩 주사기입니다. 이 동물용 주사기 시장 규모가 23년 기준에 1조 7천억인데 북미 쪽이 35%죠. 그래서 2033년 한 10년 뒤에는 한 3조 가까이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선적하는
그 상차하는 모습의 어떤 내용들도 올라와 있죠. 그래서 앨리슨 메디칼의 요청에 따라서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된 상황이니까 이런 어떤 성장의 어떤 기대감이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주사기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간세 관련되는 부분 수혜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미 이제 생명과학은 과거 이제 테라피틱 자회사 형태에 있던 과거 이제 하진 메디칼이 있죠. 거기에 이제 자체 이제 주사기 브랜딩 소프잭이 있습니다. 소프잭. 소프잭이 여기도 보면 이제 뭐 그 소프잭 이 브랜드가 있었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제 FDA로부터 이 부분도 획득을 하면서 인체형 주사기까지 수출을 할 수 있게 한 상황이고, 작년도부터 이제 앨리슨 메디칼과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동물용 주사기를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한 어떤 부분이니까, 여기가 이 과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HLB가 인수했던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들이 매출액이 급등하면서 재무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포스트 그 엔데믹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매출단에서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간세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주사기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사적으로 조금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재무적 안정감을 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강희 HLB 생명과학 의료기기 사업부부 부사장인데요. 연매출 300억 관련되는 돌파를 자신한다. 생명과학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재무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의료기기 사업 부분을 300억대로 키우겠다. 예. 그래서 안성 이 공장에서 뭐 이 퀀텀 점프 전략을 이제 소개했는데 23년도에 43억입니다. 의료기기 사업 부분이. 근데 작년도에 84억으로 한 더블 정도가 증가되었죠. 올해는 이제 성장률은 좀 줍니다만 그래도 100억대로 진입을 앞두고 있거든요. 매해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시장에 열리게 되면 글로벌 사업이 이제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의 매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하드팩 주사기를 최초로 생산해서 중국 수출기에 뭐 올랐다. 앞서 말씀드렸던 동물용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국내 이제 뭐 주사기 시장은 규모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800억 정도고 국내 한 20곳 정도가 주사기 제조 기업들이 뭐 존재하는 어떤 부분인데, 그래서 해외로 이제 눈을 돌려서 22년도부터 이제 510K 인증을 도전해서 절차를 이제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뭐 아시아권이라든 중동 쪽에 수출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시장은 결국 미국이죠. 그래서 프리미엄 주사기로 이 부분 도전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제품이 입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오랄 시린즈. 이 용어 자체는 시린즈라는 게 그냥 주사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오랄은 이제 구강이니까 입으로 그 주사기를 한다. 이게 바늘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바늘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바늘이 없이 주사기 뒤에 이제 이렇게 펌프 같은 걸 이제 밀어가지고 입에다 이제 짜넣는 형태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알약 같은 것을 이제 삼키지 못하시는 분들 뭐 영아라든지 고령자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상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제 경구용으로 약물을 넣는 형태로 하는 것이 이제 오랄 시린저입니다. 그래서 특수 주사기인 것만큼, 그래서 이제 보통 바늘이 있는 주사기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어서 입구가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특수 주사기는 생산 난이도도 높고 공정 기술력이 필요하고 진입 장벽이 있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랄 시린지 관련되는 생산 라인도 내년 2분기부터 판매 예정이고 해외에서도 이제 러브콜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과학의 이 주사기 사업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측면을 보면 이제 HLB 쪽이 이제 뭐 계보 번봉이었죠. 제약 같은 경우에는 5일선에서 살짝 조금 이탈하는, 장중에는 이제 15,900원,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5일선 정도에서 살짝 이탈되는 흐름이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5일 정도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날 양봉 이후에
뭐 그냥 플랫형으로 지금 조정을 5일선 부분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4,000원대 중반까지 갔던 부분이 4,000원 초반대에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 양봉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패턴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양음 뭐 요런 흐름으로 어제 양봉의 시가 라인에서 살짝 윗단 정도로 거래는 줄인 상태에서 약보합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봉 이후 이번 주에 그냥 음봉 조정을 볼린저 밴드 상단 저항을 맞으면서 21일평 지지 속에서 뭐 이루어졌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좀 더 강한 흐름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온지 여부를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